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피치사에서의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좀 소화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자 시장의 지수들은 일제히 약보합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 마감 후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게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애플이 3%가량 빠지고 아마존은 8% 가까이 급등하는 등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빅테크 실적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국내에서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실적과 이벤트 그리고 수급의 쏠림이 극명한 장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또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함께 복귀해 보시죠. 자, 어제 시장에서는 정말 변동성이 극심했다라는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를 계속 소화해 나가면서 그 우려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장 후반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에서 상승 전환했고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이날요, 에코프로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3% 올랐다가 4% 빠졌다가 결국 8%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변동이 컸는지 여실히 느껴졌어요. 시장에서 들여다볼 이슈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엄청나게 쏠렸다라는 것이고요. 컨퍼런스 콜, 에코프로 그룹주, LNF 쪽에 실적 관련한 코멘트 등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규모 선물 매도가 연 이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다소 부담이었죠. 낙폭을 키웠던 반도체 쪽이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 후반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는 어제 결국 상승으로는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0.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는 개인과 기관 수급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코스닥은 올랐죠. 1% 이상 상승이었는데요.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였습니다. 일단 금융투자는 아무래도 매수 시기가 조금 짧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 유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시소게임을 하고 있죠. 원래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소게임일까 싶었는데 어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무게가 넘어갔습니다. 코덱스 바이오 ETF가 4% 이상이나 뛰었는데요.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에서도 시소게임이 나타났죠. 초전도체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0시경이 넘어가면서 대다수의 종목이 하방 VI가 걸리며 상승분을 반납하는 변동폭을 보였죠. 그러다 또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만 상한가에 들어간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 고점 대비 낙폭이 컸기 때문에 변동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종목들 오르긴 했으나 너무나 변동이 커서 그 전 거래일의 상승과 같지 않았다라는 점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죠. 장중에 일단 홈페이지 내 퀀텀 연구소 홈페이지 내 파트너사 무단 도용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흔들림이 컸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같이 올라줬고요. 제약바이오 음식료 쪽이 강했죠. 빠졌던 쪽은 미국에서 AI 쪽이 일부 내리면서 이날 국내에서도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 하락했습니다. 기계, 전력기기, 원전, 조선 등의 종목들도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던 어제입니다. 극심한 이제 쏠림을 보여주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요. 어제는 코로나와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요, 초전도체 종목들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마이스너 효과가 불분명하다라면서 검증위 측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급변동을 기록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많은 참여자들이 주의의 목소리를 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도 대응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도 관련한 초전도체 종목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밤사이
26%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뉴스들이 어떻게 나와서 시세적 싸움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다 보니까 급등, 급락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더라도 시계는 짧게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저희가 브리핑 끝자락에 산업 뉴스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 산업 뉴스에 재차 이름을 올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순간에 시세를 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랬죠. 3월 1일에 코로나가 급증하고 아데노나 독감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다시 찾고 있다라는 이슈, 그리고 어제는 지하철 마스크 착용 권고 이슈를 전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어제 코로나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엄청 쏠렸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류하죠. 시젠,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PCR 등의 종목들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20% 이상씩 올랐고요. 치료제 쪽은 이 정도, 음압병실, 응급의료기기 혹은 UV 사멸 쪽 종목들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으로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외에서도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에 눈에 띄었습니다. 랩지노믹스, PCL, 휴마시스, 시젠, 신풍제약 등의 종목들, 시간의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영향권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에코프로 BM, LNF 실적 얘기가 들려왔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예상했던 정도 수준의 실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이 실적 내놓고 나서. 그런데 에코프로 HN의 전자재료 신사업 진출 이슈 등이 더 추가가 되면서 결국에는 에코프로 7% 이상 수급의 쏠림을 받아갔습니다. 자, 반면에 LNF 실적이요. 시총이 그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나 싶습니다. 30억. 일단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한 국수집의 월간 이익보다 적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좀 약간의 놀림의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5% 정도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실적 나오고 나서 장중 6% 정도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일부 약간 희망 섞인 목소리 등을 찾았죠. 올해 유증이 없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곧 작업할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양극재 원료, 음극재 혹은 LFP 소재와 같은 신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 등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같은 섹터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금양 혹은 포스코 그룹주 등이 내달릴 때 LNF는 전혀 거기에 좀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갖고 있는 사업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단일 고객사에 대한 압도적인 비중이라던가 그 단일 고객사가 LFP 쪽을 채택하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단일 고객사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되겠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잘 가는 동안 LNF는 시세적인 우위를 전혀 점하지 못했었는데 빠질 땐 또 같이 빠지는 참 희한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NF 시세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한동안 시장에서 매크로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쏠림이 나타났기도 했고 시장에서는 지난해처럼 그렇게 긴축 이슈에 민감하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매크로를 체크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1을 넘어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된 거죠. 미국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채권 발행 증가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돈이 풀리고 정부의 돈이 풀린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인플레가 지속될 여지가 있겠죠.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될 거고요. 달러 강세, 또 미국으로의 자금 유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혹은 20년물, 30년물 쪽으로 일단 강세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뉴욕장에서 오늘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밀린 채 거래를 마쳤어요.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이슈는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등이 단기채를 매수하면서 그 전일 대비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국채 금리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건설, 리츠, 금융, 유틸리티 쪽이 빠졌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부동산이나 건설 쪽의 하락을 촉발시켰고요. 보통 고금리에는 배당 매력이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로 여겨지는 종목들의 낙폭이 다소 컸다라는 점, 오늘 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주마다 나오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는 조금 위축되는 소식이 있었고요. 유가는 사우디의 감산 연장, 러시아의 감산 합류 소식 등으로 인해서 2%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 밖에는 실적 이슈입니다. 퀄컴과 페이팔이 실적 쇼크 내놓으면서 퀄컴이 8% 빠진 점 장에 당연히 부담이 됐고요. 애플과 아마존이 시간외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시간외에서 8% 넘게 뛰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압도적 실적을 봤다라는 평가이고요. 반도체 쪽이 그 전날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AMD에 대해서 AI 최고의 회사 중 하나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AMD도 3% 이상 뛰는 모습 있었네요. 자, 뉴욕장 시세적 측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적 조금 보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 제외하고 거의 빅테크 실적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8월 말경에 있죠. 애플 실적을 보니까요, 예상을 상회하긴 했어요. EPS로 봤을 때. 그런데 아이폰 판매 데이터가 줄었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쪽인 앱스토어 컨텐츠 쪽에 이익은 늘어났다라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데요. 그리고 중국도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3% 정도 밀리더라고요. 아이폰의 부진이 아무래도 좀 발목을 잡은 듯한 느낌이고요. 애플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50% 정도 올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려면 더 큰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이번 실적은 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중국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너무 과도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을 얼마 전에 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실적이 놀라웠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것을 마치 이 기업이 실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이었죠. 클라우드 쪽인 AWS가 실적을 견인했고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시간 외에서 7에서 8%의 상승세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맵으로 본다면 반도체 쪽이요. AMD는 좋았는데 퀄컴 쪽은 좀 크게 빠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 거래일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요.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 업체인 웨이모가 로봇 운전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으로서는 영향이 작지만 자율주행이 부각받을 때는 또 이렇게 한 번씩 복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로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부동산 배당주가 휘청이었는데 이쪽에 빨간 쪽이 유틸리티입니다. 배당 매력도가 있는 섹터인데 고금리 배당 매력 떨어진다라는 것에 오늘 좀 속수무책으로 빠졌네요. 전기차 쪽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루시드 제외하고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 마쳤는데요. 요즘에 니콜라 시세가 전기차 쪽에서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죠. 니콜라가 전기 트럭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도 12% 정도 올라선 채 거래 마쳤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였고요. 어제 우리도 장 마감 이후에 몇몇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기판주들 나왔습니다. 대덕전자와 심택이요. 예상했었긴 합니다만 실적 온통 팔았죠. 좋지 못합니다. 영업이익 대덕전자 90% 줄었고요. 심택도 적자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정도의 수치로 딱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율이 적었다. 그런데 하반기 전망은 굉장히 좋게 내놨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이제 시세를 보여줄지 모르겠는데요. 하반기 가이던스가 3분기부터는 수요 회복이 있을 것이고 매출이 올라가고 4분기부터는 이익이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시점을 좀 바닥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기판주들의 실적 그리고 오늘 그 시장의 해석도 같이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의 반도체 최악은 끝났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글로벌 공급망 총 칩 재고가 마침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감상 덕분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2분기 실적이 끔찍했으나 최악은 지났다라는 코멘트였고요. AI 서버용 제품군의 마진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았네요. 연결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 체크한 거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반도체 설계 전설과 손잡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 좀 익숙하시죠? 얼마 전에 7월 21일 산업뉴스에서 저희가 삼성전자가 이 테스토렌토와 칩 연구 개발을 개시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전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쪽 업체와 현대차 그룹의 손잡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체크하시면서 그냥 관련한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산업뉴스입니다. 어제 속보로 밤에 나왔죠. 현대차 기아가 화재 위험으로 미국에서 9만 1,000대 리콜한다. 곧 국내에서도 관련 차종 리콜할 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좀 커 보이지만 과거 막 54만 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영향이 어떨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초전도학회 검증위에서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30% 정도 진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빠진 이슈랑 조금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이들 종목 코로나 이슈와 함께 같이 올라갔는데요. 확인하실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오늘 특정 그룹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룹주 최근에 브리핑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STX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X라는 회사가 일단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사업, 원자재 수출입, 기계 엔진, 해운 물류 4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STX가 어제 주가가 장중에 24%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니켈의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나머지 그룹주들은 일단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중공업 같은 경우 8% 가까이 밀렸습니다. 일단 어제는 아무래도 STX 자체 이슈였기 때문에 STX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 매장량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니켈 부국입니다. 니켈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광물 업체와 합작 투자를 맺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니켈의 생산이 2025년까지 앞으로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합작 투자 계약을 맺음으로써 2차 전지 광물 소재를 더욱더 공급망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인도네시아 공동 출자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30만 톤 이상의 니켈 트레이딩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STX 같은 경우에는 니켈의 원광 매장량이 총 6천만 톤으로 추정되는 광산 투자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니켈 확보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물의 재련이나 정련을 위한 공장의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STX가 니켈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6년에도 이미 세계 3대 니켈 광인이라고 볼 수 있는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STX 같은 경우 인적 분할 이슈도 있었는데요. 해운업과 물류업을 앞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16일에 인적 분할을 위한 이제 계획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STX가 STX라는 분할 존속회사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분할 존속회사 STX는 기존의 원자재나 산업재, 종합무역업을 강화하게 되고요. 또 나뉘는 이제 STX 그린로지스 가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운업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분할된 이슈까지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선박용 엔진을 강화한다라는 또 큰 이슈가 전해진 건데요.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800억 원 규모의 STX 중공업의 지분 35%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 사업과의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HD 현대그룹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부문에서 이제 우리가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엔진 크기 등에 따라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의 효율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HD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과 STX 중공업의 창원 공장의 생산 능력을 단순 합산으로 계산해 본다면 1,400마력 500여 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갈 거기 때문에 향후에 더 증가할 것을 업계 전망으로 체크해 본다면 향후 HD 현대그룹은 이행정 엔진 생산 능력이 대수 기준으로 최대 800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규모는 HD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 울산 공장에서는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 선용 이중 연료 엔진 등 고부가 가치, 돈이 잘 되는 비싼 쪽의 대형 제품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STX 중공업의 창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선이나 유조선 같은 곳에 쓰이는 작은 크기의 이행전 엔진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외에도 LNG 운반선용 엔진도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주요 고객들은 국내 현대 미포조선 같은 중소형 조선소 또는 중국의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STX 그룹주의 주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STX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제 나왔던 니켈 쪽에 관련해서 투자 이야기도 있었고 인적 분할 소식도 있었고 HD 현대그룹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특히 한화그룹 쪽에서 HSD 엔진을 또 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이제 HD 현대그룹과 한화그룹 간의 양강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주에게도 한번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사실 STX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85%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 4% 정도, 중공업은 아무래도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가격이 그 당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65%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전해진 호재와 호재들을 종합해 본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고 싶고요.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그룹주 중에서 어느 쪽을 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많이 섞여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도 살짝 훑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에는 8월에 이런 일정과 이슈 등이 있습니다. 라고 살폈던 바 있는데 같이 확인해 보시죠. 8월 1일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받았었는데 괜찮아질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일정과 정책 이슈 등을 모았었고요. 8월에 ETF의 상장 수급적인 일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협회 컨퍼런스 이것은 지나갔고요. 세계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를 9월, 10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초록이 공개된다던가 일정 등이 남아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적 측면으로는 제약사들의 실적이 괜찮고 캔서문샷에 합류하는 한국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셀트리온의 합병 조회 공시기한 다가오고 있고 셀트리온 휴미라 시밀러 공보험 등재 소식 등도 같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지원적 얘기도
나온다고요. 자, 이날 이후로 시장에서 조금씩 제약바이오가 더욱 관심권역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뭐 대다수가 사실 코로나 이슈였긴 합니다만 이 코로나 재확산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도 그동안 제약바이오는 수급 공백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적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실적으로 나름의 대장주로서 앞단에 제대로 서주는 모습이었고요. 보통 지수가 흔들릴 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이 좀 더 굳건한 면을 보여준 특성도 반영이 됐죠. 2차 전지 쏠림 완화 현상도 힘이 돼줬고요. 어제 삼성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보통 관련한 ETF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액티브 쪽으로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주목받았던 포인트고요. 업종 수급이 조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8월 중순에도 그리고 8월 말에도 관련해서 액티브 ETF가 등장을 하고 소부장 ETF도 출시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대형 섹터 외에도 다른 이제 좀 적은 종목으로도 수급에 유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죠. 그 밖에 개별 모멘텀 등도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의약품이 코스피 대비 최근 들어서 상대 강도가 좋다라는 것도 확인됩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좀 괜찮게 볼 종목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쏠림 따라가다가는 정말 엎어질 것 같아요. 너무 급변동에 정신없고 합니다. 그냥 좋은 종목 사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시세 메뚜기처럼 뛰어다녀야 될까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한 3, 4일 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요.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고 이 변동성 자체가 원래 이렇게 대형주 있죠.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그룹주 혹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그룹들이 이제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3%가 이제 뭐 당일 장중에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락폭이 이거보다 2배는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이제 LNF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들의 등락 대장주들의 등락폭이 심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 8%가 있다가 이제 보합감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수급 쏠림 현상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수급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자체의 어려운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뭐 실적 장세 위기보다는 수급 장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사실 좀 쏠림을 좀 막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손해를 누적시키기보다는 방금 이제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섹터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게 훨씬 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투자 처음에 매수할 때 이유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좀 엉덩이 무겁게 유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면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그런 이제 전략을 구성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뭐 소외되는 섹터 말고요. 주도주나 주도주 후보군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사이에 애플과 아마존에서 실적 나왔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때문에 조금 시간에서 밀리고 아마존은 굉장히 좋은데 뭐 시사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이 과연 이제 재료 소멸 이제 조금 원래 이제 실적 이제 안 좋을 거를 예상했고 가이던스 관련된 이슈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악재
악재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추가적인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할지 일단 시장이 시작돼봐야 알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아마존 컨퍼런스 콜 하면서 하는 걸 계속적으로 봤는데 AI 관련된 이슈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AI 할 거야, AI 할 거야 이거를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AI 할 때 주가 부양을 할 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크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AI 관련된 이슈들이 한번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아마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됐는데 네. 어느 정도 애플의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엄청 큰 걱정보다는 그래도 이제 중간의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밤에요. 현대차, 기아, 뭐 미국에서 리콜 이슈가 있었어요.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리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중간 이슈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이제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이것 때문에 뭐 2, 3% 이상의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한번 이제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을 매번 보여줌에도 주가는 22만 원 돌파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항상 19만 원 초반대 가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반등에 강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9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이제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한번 다시 이제 22만 원 위에 평단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22만 원 밑으로 잡아 놓으셔서 탈출을 해보시는 거. 지금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도 섹터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이제 매번 상단이 막힌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관련한 이슈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진만쌤 오시면 제가 마음 놓고 이 질문 저 질문 다 드려가지고 항상 시간이 좀 초과가 되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TX 그룹주 뭐 각종 호재성 이슈들이 꽤 많이 들립니다. 소재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이슈와 또 피인수 대상이 됐다라는 이슈 등도 전달이 되고 있는데 여러 내용들 중에 눈에 띄는 거 참고할 거 말씀해 주세요. 네, 수정앵커님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이제 섹터 다룰 때 이제 주가 상승률이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주목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인적 분할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나서 뭐 이수 화학도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독특했고요. OCI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종합상사종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잘 나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STX도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린 쪽보다는 이제 본주 이제 그런 종합 상사 쪽으로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STX 이제 뭐 일봉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금 최근에 STX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고점 돌파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이제 13,000원에서 15,000원대의 매수를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인적 분할 이슈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흐름까지 기대해 보실 분 정도만 한번 정도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 이슈로만 너무 들어가기엔 또 상단부에서 매물 나오게 되면 또 끝없이 빠지는 종목이 때문에 일단은 평균 단가 잘 유지해 보시면서 인적 분할 이슈 이후까지 흐름을 지켜보실 분들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STX 중공업이 이 한국조선해양에 인수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이틀간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어제장엔 조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신지 아니면 일단은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종목이신지?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오르는 종목만 또 오르는데 그 안에 좀 차별화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제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로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상단부에서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쳐났다는 점에서 이제 그 STX 그룹주 내에서는 일단 살짝 뒤로 좀 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S 그룹 좋았었는데 네. 이제 LS 관련주도 이제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의 또 주가 차이가 벌어진 것처럼 아무래도 저는 일단은 본주 위주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해서 저희 또 방송의 채널 중에 하나죠. 월가워즈에서 관련한 유튜브 오늘 또 업로드가 되니까요. 한번 체크하시면서 그 내용 더 복귀하시고 그 안에 STX 중공업 이슈도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바이오 쪽 넘어갈게요. 어제는 제약 바이오, 코로나 관련한 이슈 플러스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엄청 좀 뜨거웠습니다. 수급을 좀 받아갔는데 연속성 기대되는지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 무엇인지요? 네, 일단 연속성 자체는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는 게 사실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제가 말했던 섹터들이 일단 실적들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이제 좀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살짝 꺾였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 애초에 실적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안에 섹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이 잘 나왔던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 따라 입맛 선택 따라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도 같이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밴드 하단부에서 이제 고개를 잠깐 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시장이 살짝 혼조세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의외로 또 이제 조용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또 마찬가지로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 또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제 기왕 이름 알려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코로나 관련주와 이제 항암 관련주 두 개를 좀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약 이제 바이오 쪽으로 코로나 관련주 보실 분들께서는 일단은 대원제약이 이제 해열제 관련된 이슈 한번 제가 댓글로 살짝 남겨드리긴 했는데 기술적인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 대란 혹은 이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올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한 여기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음봉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또 괜찮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관련된 이슈,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매번 좋은 시세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종목 정도 한번 컨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제는 진단키트 위주의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섹터 안에 순환매가 돌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이오가 오늘도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 잘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네이버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살짝 들여다보죠.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보통 2조 4천억 원대보다 조금 더 높게 예상을 했었는데 매출은 예상을 하회이고요. 영업이익은 3,727억 원 전년 대비 10% 증가,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조금 한 1, 2%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시세 좋았다가 어제장에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오늘 장중 대응 어찌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네, 네이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바로바로 질문 있으면은 답을 해드리는 게 인신상도. 일단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앞으로의 이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버클로버 X도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광고 수익이라든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 상승세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은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주봉 상황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슬슬 또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시기 마무리가 됨으로써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그룹주들의 수급을 오히려 네이버 쪽으로 약간 땡겨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챗 GPT 수준으로 저희가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진마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의료 AI 등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다. 오늘 특정 종목 얘기인가 봐요. 네, 특정 종목 금요일에는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한 종목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고영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제 고영이 사실 반도체도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수술 관련된 로봇도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사실 이제 AI 관련주들이 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2분기 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가파르게 꺾였던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고영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 이제 다각화를 이루어져 반도체
반도체가 주요 매출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의료 쪽 기기 관련된 이제 매출은 조금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워낙 실적 안 좋을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밴드 하단부를 또 이탈할 만한 요소들은 아니다라는 점이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의료기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사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짬뽕이 되어서 사실 어떤 부분들로 올라가는지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이 이제 밴드 하단부에 위치하는 점이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먼저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오르진 않겠지만 여기서 힘을 모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 혹시 어떤 재료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000원이나 14,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정도 충분히 스윙 관심 혹은 이제 한 달 혹은 이제 반달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쪽에 관심을 두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매수 유효 구간 저희 잘 체크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한 종목만 AS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8월 3일 종목이고요. 가장 최근의 종목, 어제네요. 그러니까 좋은 시세가 장중에 좀 나기도 했었는데 계속 끌고 가는 겁니까? 네,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사실 이제 좀 어려운 시장인 만큼 이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많이 도일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많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12만 원 정도까지 한 10% 구간 더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봇 쪽이 또 장중 변동도 있었고 하니까요. 고민되실 것 같아서 일단 최고가 기준 수익률 살펴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AS 잡아봤습니다. 진만쌤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